안녕하세요. 이승훈TV의 이승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전기집진장치에 관련되는 예상문제 내지는 관연도 기출문제 어떤 것이 나왔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677쪽을 펼치십시오. 교재 677쪽입니다. 자, 교재 677쪽입니다. 예상문제 2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관연도의 산업기사에서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요. 전기집진장치의 전기집진 과정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 집진 과정입니다. 집진극으로부터 분진입자의 제거, 포집된 분진입자의 전하, 상실 및 중성화, 함진가스의 이온화, 분진입자의 집진극으로의 이동 및 포집, 분진입자의 대전. 먼저 뭐냐면 분진입자의 이 가스의 이온화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가스를 먼저 이온화해 가지고 음전하를 양성을 해도 그러니 코로나 음전기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뭐냐면 일단 생기는 것이 C가 먼저 일단 뭐냐면 생겨야지 되겠고요. C. 그러니까 함진가스를 먼저 이온화를 하고 그 다음에 분진입자에다가 이제 전기의 작용에 의해서 대전을 시켜야 되겠죠. 입자가 이제 대전이 됩니다. 대전이 되고 대전된 분진입자는 집진극으로 이제 이동돼 가지고 포집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성화가 될 거예요. 전기적으로 중화가 된다 그랬죠. 그 중화가 되고 제거가 되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중화되고 제거되는 요 과정이에요. 포집되고 중화되고 제거되고. 그러니까 DBA가 돼 있는 것, DBA가 돼 있는 것 저걸 찾으면 됩니다. 여기 있네요. DBA.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뭐 처음에 여러분들이 저거 뭐지 했을 때 항상 뭐냐면 제거하는 것이 맨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중성화를 시키는 것이 중성화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때려도 떨어져 나가질 않습니다. 자석처럼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중성화가 된 후에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BA가 이게 이제 맨 마지막에 돼야 되는 기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과정을 제가 이제 그 해설 길게 좀 달아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하게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 여러분들 제가 여담으로 하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 사이트에 오시는 분들은 보통 공부를 못 하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공부하는 요령을 잘 모른다고 그럴까?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앞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대학에서부터 대학원까지 저는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뭐냐면 이렇게 입학할 때 이외에는 등록금을 내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뭐냐면 아주 공부를 제가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보면 공부 못하는 사람의 하나의 특징이 문제에 치중을 해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그걸 뭐냐면 답습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개념을 알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 문제라도 전부 다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여기 찍어놓은 영상에 여러분들이 뭐를 많이 보는가를 제가 봐요. 그 이론을 많이 보는지 문제풀이를 많이 보는지를 보면 여러분들은 문제풀이를 많이 보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공부하는 방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자격증 하나 따고 끝이에요. 이 자격증 따고 끝이라 이 말이죠. 그 다른 자격증도 계속 따고 그다음에 앞으로 자기가 뭐냐면 20년, 30년 계속해서 뭐냐면 장기 건속 내지는 뭐냐면 기술사까지 계속해서 뭐냐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닥쳐올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 그런 것을 하시려고 그러면 철저하게 뭐냐면 공부는 개념으로 하셔야 되고 가슴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머리로 잔머리 굴리면 반풍수 집구석 망하게 한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설프설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35, 45 명퇴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꼭 명심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롱런을 하시려고 그러면 반드시 이론을 많이 알아두셔야 돼요. 이론을 꿰차야 됩니다. 문제 그거는 뭐냐면 못 풀어도 상관없어요. 이론을 뭐냐면 또 모르면 이론을 보면 되죠. 그런 식으로 이론을 꿰차야지만 여러분들이 공부가 오래 갑니다. 오래. 그리고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이 분야에 종사하시고 그다음 공무원을 하든 뭘 하든 다른 공부를 하더라도 이게 남아 있습니다. 그 남아 있는 공부를 하셔야지만 투자를 제대로 하신 거예요. 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2번입니다. 22번은 출제가 많이 됐죠. 여기 보면 기사 시험에도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18년도까지 한 6, 7번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기사 같은 경우도 3번 정도 출제된 겁니다. 전기집진장치의 이제 장점이라 볼 수 없는 것 했어요. 압력 손실이 낮아서 송풍기 가동 비용이 저렴하다. 고온가스를 처리할 수 있다. 가연성 입자의 처리가 용이하다. 넓은 범위의 입경과 번진 농도의 집진율이 높다 그랬는데 이거는 소위 뭐냐면 전기 스파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불꽃이 정상 상태라도 뭐냐면 불꽃이 분당 한 60회 내지는 90회가 퍼쩍퍼쩍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전기 이 고압선 지나갈 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고속도로 가면서 고압선이 있는 부분에 왜 뻐쩍뻐쩍 되는 거 있죠? 그거 한번 보셨나 모르겠는데 밤에 이렇게 가다 보면 그러한 현상 같은 것이 뭐냐면 전기집진장치에도 나타납니다. 그게. 그래 가연성 가스가 만약에 뻐쩍뻐쩍 하는 이 불꽃 내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발해 버리죠. 그래서 화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런 가연성 폭발성 입자 같은 경우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세정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세정. 여과도 부족하죠. 여과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정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유사 문제가 있습니다. 유사 문제 02번입니다. 이것도 뭐냐면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죠. 산업기사에 출제된 것이 한 7, 8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01년도부터 해서 계속 18년도까지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전기집진장치 장점이 아닌 것을 이렇게 물었어요. 고온가 처리가 가능하다. 설치 면적이 적고 기체상 오염물질의 포집에 용이하다. 이게 벌써 틀렸다는 게 딱 나오죠. 설치 면적이 뭐냐 많이 들어가고 기체상 오염물질 포집에 용이한 것은 뭐가 돼요? 저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벤츄리 스크래버입니다. 세정 집진기가 저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전기집진장치의 장단점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산업기사에 바로 앞전에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사시험은 3번 정도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운전 및 유지비가 많이 든다. 초기 설치비가 많이 소요된다. 여기 이제 운전 및 유지비가 어떻게 됩니까? 많이 든다. 요건 이제 그러니까 일단 이상하다 생각하고 이제 넘어가야 돼요. 초기 설치비가 많이 소요된다. 고온가스를 처리할 수 있어서 보일러와 철강로 등에 설치할 수 있다. 넓은 범위의 입경과 분진 농도의 집진율이 높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요게 뭐냐면 운전 및 유지비가 적게 소요된다. 동력 소모량이 적다 그랬죠. 실제적으로 뭐냐면 전기를 쓰지 않는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방전전류만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장단점과 거리가 멉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4번은 기사시험에 한 번, 산업기사에 2번 나왔던 문제예요. 전기집진장치의 장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낮은 압력 손실로 대량의 가스를 처리할 수 있다. 건식 및 습식으로 집진할 수 있다. 건식, 습식 가능합니다.
건식일 때는 뭐냐면 그 배기가스 유속이 빠르게 할 수가 없어요. 1 내지 2m/s 정도. 습식이면 4m/s 정도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2배 정도 빠르게 할 수 있죠. 그거는 왜 이제 그러냐면 제비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습식으로 하게 되면 제비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전리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건식은 역전리나 제비산 같은 것이 일어나죠. 그래서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해버리면 제비산이 생기게 쉽습니다. 회수 가치성이 있는 입자 포집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설치 후에도 운전 조건 변화에 따른 유연성이 크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유연성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진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연습 문제 쪽으로 가세요. 1번입니다. 1번입니다. 기사 시험에 4번 정도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저게 압력 손실이 전기집진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되는데 압력 손실이 적어 가동 비용이 저렴하다. 고온가스를 처리할 수 있다. 배출가스의 온도 강화가 적고 대량가스 처리가 가능하다. 전압 변동과 같은 조건 변동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전압 변동, 가스 유량 변동 이런 데에 뭐냐면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게 전기 집진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 집진기 해석 장점이라 볼 수 없는 거 됐는데 산업기사에서 4번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보일러와 철강로 등에 설치할 수 있다. 좁은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고온 입자상 물질도 처리 가능하다. 넓은 범위의 입경과 분진의 농도에서 집진 효율이 높다 그랬는데 공간에도 좁은 공간 설치 면적이 크게 소요되는 게 전기 집진 장치, 여과 집진 장치죠. 그래서 설치 면적이 뭡니까? 크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 23번으로 가세요. 전기 집진 장치는 여기에 보게 되면 다른 집진 장치와 뭐냐면 출제 빈도가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관연도에 뭐냐면 한 20문제씩 이렇게 뭐냐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건 19년치가 20문제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뭐가 돼요? 상당히 빈도가 뭐냐면 낮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집진 장치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에 비하면. 그래서 집진 장치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공부하는 게 개요 정도, 개념 정도 알아두는 것이고, 우리 그러니까 대기 쪽에 이제 이 집진기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 공부에 뭐냐 비하면 그 좀 이제 깊이를 논한다고 그러면 한 20% 그 범위예요. 그러니까 대기 관리기사 뭐냐면 대기 산업기사 정도 하려고 그러면 여기보다 한 60%는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3배, 4배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 지금 여기 나오는 문제들을 보게 되면 유형이 뭐냐면 아주 간단한 그런 기능사 수준, 환경 기능사 수준 그 정도의 문제들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너무 이걸 뭐냐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깊이가 아주 뭐냐면 사실 얕다 이런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기사 시험에 나왔는데 5번 나왔네요. 2개의 집진 장치를 직렬로 연결하였다. 집진율 70%인 사이클론을 전처리로 사용하고 전기 집진 장치를 후처리 장치로 사용한다. 총 집진율 98.5%일 때 전기 집진 장치의 집진율이 얼마냐고 그랬습니다. 자, 보시죠. 여기 총 집진율이라고 나왔고 이게 이제 사이클론이 여기 앞에 있나 봐요. 그죠? 이게 이제 사이클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가 있고 이렇게 뭐냐면 이제 처리하는 시스템 같아요. 그죠? 그러니 여기에 사이클론의 집진율이 뭐냐면 70% 0.7입니다. 제거 효율이 그렇습니다. 전기 집진 효율 얘를 물었네요. 이타2를 물었네요. 그죠? 전체 시스템에 뭐냐면 효율 이타-T는 얼마입니까? 이타-T는 총 효율은 98.5% 0.985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식을 놓으면 이타-T는 이타1, 이타2, 1-이타1, 1차, 2차, 1차 이렇게 우리가 이제 외웠던 걸 쓰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냐면 이타2를 구하는 거니까 이타2 넣고 올라가게 되면 1, 3개를 이렇게 나란히 놓는다 그랬죠. 놓고 이타-T가 0.985 이렇게 놓고 이타1이 0.7
이렇게 뭐냐면 넣고 리콜 계산기로 때리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0.95 이렇게 나와요. 95%. 이게 이제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흡수장치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흡수장치 유해가스 이제 흡수장치. 이것도 뭐냐면 간단하게 여기 보면 한 15문제가 관연도에 출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흡수장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냐면 그 개념을 이해를 하고 어떤 장치들이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고 여기 예상 문제를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